또 하나의 합격 꿀팁 하나 드리겠습니다. 그건 뭐냐면 신사업 창업 사관학교도 예비 창업 패키지와 약간 유사한 게 있어요. 뭐냐면 합격할 지역을 콕 찍으세요. 반갑습니다. MN컨설팅 연구소 김상미 대표입니다. 오늘은 신사업 창업 사관학교 세 번째 시간으로 실제 여러분이 사업계획서를 작성하는 팁이 약간 좀 더 추가될 거고요. 그리고 정말 중요한 거는 심사 기준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사업계획서 작성 요령 중에 가장 중요한 건 이겁니다. 실제 저한테는 이렇게 신사업 창업 사관학교 사업계획서가 있어요. 근데 이 사업계획서는 일반 현황과 창업 아이템 부분을 제외한 페이지 수는 5페이지 내외로 하는 게 좋습니다. 실제로 창업 아이템이라는 부분이랑 그리고 일반 현황 어떤 거죠? 앞에 페이지. 이 페이지를 제외하고 나머지가 5페이지 내외였으면 좋겠다라는 거면은 어때요? 뒤에 있는 내용들을 너무 길게 쓰지 말란 이야기죠. 실제로 소상공인에게 적합한 사업 계획을 해야 하고요. 그리고 이 소상공인들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너무 분량이 많게 구구절절히 설명하지 않아도 돼요. 이건 뭐냐면 제가 플랫폼을 만들 거예요 라고 하면 플랫폼을 왜 만드는지, 어떻게 만들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일정은 어떻고, 기능은 어떻고, 어떤 사람을 대상으로 팔 거고 등등등 설명할 게 되게 많아요. 근데 실제 신사업 창업 사관학교는 뒤에 심사 항목에도 나와요. 소상공인들이 할 만한 사업인지 실제로 점포형, 비점포형으로 나눌 수 있는데 비점포형은 예를 들어 온라인 쇼핑몰일 수도 있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기술력일 수도 있어요. 그럼 이런 것들을 정부에서 최대 3천만 원까지 매칭해주는 이런 사업이다 보니까 규모가 큰 아주 이런 그 대기업 비즈니스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두 번째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에 제출하는 사업계획서는 동일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정부 지원 사업에 여러분이 서면에서 합격했어요. 그럼 대면 심사할 때 PPT를 막 엄청 만들어서 내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 열의는 굉장히 높이 살 수 있으나 심사위원 분들은 실제로 시간적인 제약도 있고요. 그리고 여러 명을 한꺼번에 보다 보니까 여러분이 실제 제출한 서류와 다른 서류를 또 하나 제출을 한다라고 하면 열심히들 보시겠지만 아무래도 다소 좀 두 가지를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라는 부분을 여러분들이 충분히 좀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제출 서류입니다. 제출 서류는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실제로 신청 대상에 보면 예비 창업자, 사업자가 없어야 돼요. 이때 또 많이 제가 받는 질문 중에 하나 뭐냐면 대표님 임대사업자는 해당 사항 없지 않을까요? 임대사업자도 사업자입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 안 됩니다. 임대사업을 폐업하거나 아니면은 그냥 임대사업을 하시는 게 맞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폐업의 경험이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폐업의 경험이 있고 현재는 안 하고 있어요. 그런 분들은 사실 증명, 다시 말해서 기존의 사업자 등록증이 있었던 기록을 실제로 보여주는 사실 증명을 떼어 오시면 현재 저 폐업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요 라는 거를 증명할 수 있죠. 세 번째는 특이사항인데 한국에 체류 중인 외국인도 가능해요. 현재 체류하고 있다는 걸 증명할 수 있으면 실제로 신사업 창업 사관학교도 여러분들이 도전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 주변에 외국인 친구 중에 아이템 좋은 분들한테 추천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부터는 심사 항목에 대해서 제가 아주 꼼꼼하게 여러분에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항목은 창업 아이디어 30점, 성장 가능성 30점, 창업자 역량 30점, 창업 적성 검사 10점. 창업 아이디어 30점 같은 경우에는 아이디어의 참신성과 독창성입니다. 내가 만약에 한식을 한다라고 하면 한식을 퓨전으로 해석하거나 예를 들어 이런 거겠죠. 한식인데 나는 이거를 용기를 좀 차별화하겠다라고 해서 왜 누들박스라는 브랜드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누들박스. 다시 말해서 코팅된 종이 그릇에 실제 누들, 국수류를 갖다가 넣어서 판매하던 브랜드죠. 이렇게 어떤 용기를 쓰느냐 또는 한식인데 거하게 차리는 한식이 아니라 도시락 패키지라든가 아니면은 한식 중에 간식의 아이템이라든가 이렇게 독창성이 좀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소상공인 아이템으로 적합하다라고 하면 10점 정도 줍니다. 근데 소상공인 아이템인데 12첩 반상의 코스 요리예요. 이건 좀 어렵겠죠. 그리고 두 번째 항목은 성장 가능성인데요. 아이템은 좋은데 실제로 사관학교 교육 프로그램을 다 이수하면 엄청 성장할 것 같아요. 다시 말해서 이 사관학교에서 운영하고 있는 온라인 마케팅 또는 창업 관련된 기본 교육들, 멘토링을 통해서 충분히 비즈니스 역량이 키워질 수 있다라고만 검증돼도 뽑힐 수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소상공인 파급 효과가 좋다라고 평가되면 또 10점의 가산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창업자의 역량인데요.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작성의 충실도예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건 뭐냐면 첫 번째 페이지 다시 볼까요? 창업 아이템 일반 현황과 창업 아이템의 개요를 빼놓은 나머지 5페이지 작성을 하시는데 이 5페이지를 굉장히 꼼꼼하게 쓰셔야 돼요. 그렇다라고 하면 예를 들어 창업 아이템이 핵심 기능이 뭐고 소비자층이 누구고 사용처가 어디다 라는 부분이 이런 겁니다. 실제 핵심 기능은 3가지로 정리하세요. 왜? 내용이 너무 많으면 가독성이 떨어져요. 그리고 두 번째는 텍스트, 글보다는 도식화나 아니면은 조금 더 가독성이 좋게끔 여러분이 표로 만드시면 되게 좋고요. 그리고 소비자층 같은 경우에는 STP라 그러죠. 내가 하고자 하는 이 시장이 어디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비건을 하고자 하는 세대는 MZ가 많아요. 다시 말해서 1990년대부터 2000년대에 태어난 MZ세대. 그럼 전체 인구 5천만 중에서 몇 %죠? 그 퍼센테이지. 그 중에서 온라인으로 비건 한식, 비건 밀키트를 구매하는 사람이 내 고객이다 라고 하면 SOM, 다시 말해서 나의 주요 고객이 누구다 라는 것들, 나의 이익 시장이 어디다, 수익 창출을 이 시장에서 하겠다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적어주는 게 좋아요. 마지막 세 번째는 창업 역량인데요. 창업 역량은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작성의 충실성 10점, 창업 의지, 창업 동기 및 신청 사유, 명확성 10점, 전문성 및 창업 준비도가 10점에서 총 30점이에요. 여기서 여러분 굉장히 궁금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신청서 및 그 사업계획서 작성의 충실도 부분은 앞에 아이템과 일반 현황은 제외하고 나머지를 몇 페이지만 써요? 5페이지를 쓰는데 이 5페이지에 대해서 조금 더 여러분이 꼼꼼하게 써야 돼요. 그거 뭐냐면은 왜 이 사업을 해야 하는가? 다시 말해서 핵심 기능이 뭐다? 내가 판매하는 예를 들어서 반려견 용품의 핵심 기능 3가지 또는 내가 판매하는 밀키트의 핵심 기능 3가지 나는 누구를 대상으로 밀키트를 팔 거냐? 건강검진을 했는데 성인병의 위험이 높다라고 나온 이 30, 40대 대상으로 나는 밀키트를 팔겠다. 30대 여성만 타겟으로 하겠다. 라는 것들을 정하는 게 뭐예요? 나의 주요 고객이에요. 그리고 나의 핵심 시장이에요. 근데 30대 여자들을 대상으로 한 이 식사는 30대를 한번 고민해 보죠. 직장을 다니는 30대, 1인 가구 30대, 주부인 30대 다르겠죠.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면밀하게 쓰시면 조금 더 합격 확률이 높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전문성이에요. 전문성은 실제로 이 사업계획서에서도 상당히 어필이 많이 될 수 있는데 내가 만약에 밀키트를 해요. 그럴 경우에는 이 밀키트를 개발할 수 있는 나의 요리 경력은 15년이다. 10년이다. 이런 거 굉장히 중요하겠죠. 이렇게 실제로 융복합 형태, 다시 말해 생활혁신형 창업지원금처럼 ICT 융복합, 공유경제 이런 것들 굉장히 중요합니다. 혁신성, 다시 말해서 기존에 있는 불편한 것을 개선하거나 세상에 없던 걸 개발하는 것을 혁신성이라고 하죠. 길거리에서 택시 잡는 거 너무 불편해요 라고 해서 생긴 게 뭐예요? 콜택시죠. 콜택시는 언제 올지 몰라서 불편해요 라고 했더니 뭐가 생겼어요? 카카오 택시가 생겼죠. 그래서 내가 원하는 거리까지 A택시, B택시, C택시, D택시까지 해서 금액별로 택시를 선택할 수 있게 되죠. 이런 것처럼 불편함을 개선하거나 세상에 없던 것을 만드는 게 혁신성입니다. 그러면 내가 창업하고자 하는 아이템에 대해서 경쟁자 분석을 적어도 3개 정도는 하셔야 돼요.
3개의 업체 정도를 선택해서 그 업체의 좋은 점들을 잘 모아서 어떻게 해요? 나의 핵심 기능을 만들면 훨씬 더 합격률이 높아지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창업 적합성 진단 결과도 10점을 주는데 창업 적성 검사 결과를 여러분 첨부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가점은 여성가족부 장관의 추천을 받은 자 5점 가점이 있습니다. 오늘 강의를 정리해보자면 실제로 여러분들이 신사업 창업 사관학교에 첫 장, 다시 말해서 일반 현황과 창업 아이템이라는 첫 장을 뺀 나머지는 5페이지 내외로 작성하자. 여러분 제출 서류 부분에 있어서 꼼꼼하게 체크해 보셔야 되는 거는 폐업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 사실 증명을 통해서 내가 사업자 등록증이 없다라는 것에 대해서 증명하셔야 하고요. 그리고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 같은 경우도 내가 한국에 거주하고 있다라는 거를 확인해 주면 실제 지원할 수 있습니다. 기타 필요한 경력 증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꼼꼼하게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심사하는 부분에 있어서 심사 기준은 총 5가지가 있었어요. 심사 기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창업 아이디어 30점, 두 번째 성장 가능성 30점, 창업 역량 30점이고요. 그리고 창업 적성 검사 10점, 가산점 좀 어렵지만 여성가족부 장관의 추천을 받은 자 5점까지 해서 전체 심사 기준은 100점 만점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서울, 경기, 인천까지 120명을 뽑고요. 이번 1차 선발 총 인원은 500명입니다. 또 하나의 합격 꿀팁 하나 드리겠습니다. 그건 뭐냐면 신사업 창업 사관학교도 예비 창업 패키지와 약간 유사한 게 있어요. 뭐냐면 합격할 지역을 콕 찍으세요. 다시 말해 신사업 창업 사관학교 1차 500명 선발하는 지역이 쭉 나와 있죠. 들어가면 그 중에 내가 교육을 받는 지역과 창업하는 지역은 달라도 됩니다. 이 부분 제 예창패 동영상 보시면 아주 깨알같이 설명하고 있으니까 꼼꼼히 돌려서 잘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신사업 창업 사관학교로 내가 점포를 내고 싶다라고 하면 실제 생활혁신형 창업 지원 제도보다는 좀 보완된 내용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신사업 창업 사관학교를 통해서 여러분 도전해 보시기 바라고요. 3월 달부터 모집이 시작된 신사업 창업 사관학교는 4월 10일 마감입니다. 그 전까지 사업계획서 여러분 잘 작성해 보시고 혹여 잘 모르는 내용이 있으면 MN컨설팅 연구소 통해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실제로 소상공인들을 위한 정말 좋은 제도죠. 일반 청년과 그리고 중장년, 나이에 상관없이 누구나 도전할 수 있는 신사업 창업 사관학교를 통해서 여러분만의 점포를 그리고 여러분만의 좋은 아이디어를 사업화해 보시기를 응원하겠습니다. 지금까지 MN컨설팅 연구소 김상미 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